처음엔 분명히 내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와 상관없이 나는 온전히 나로서 살아있었고 생기 넘치고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답장 한 줄에 하루가 흔들리고 그의 미세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빛났던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작아졌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왜 자꾸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거예요. 모든 관계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자신 안에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여왕이라는 사실이요.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리를 너무 오래 겪어왔어요. 특히 내가 동경하는 세계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저의 내면은 강한 이끌림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 중심을 무너뜨리고 말았죠. 상대를 이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갈망을 그 사람에게 투사했죠. 마치 그 사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순간에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어느새 나 스스로 작아지는 자리에 있었고 불안했죠. 내 안에 중심과 평온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 외부의 불확실함을 잘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그가 저를 쫓아오는 구조였어요. 수많은 약속과 책임의 말들을 정말 꽃다발처럼 하나를 맘고 달려왔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제가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도도한 척 했지만 사실은 매달려 있었죠. 애정을 갈구하면서. 이게 관계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에요. 내적 주권의 중심이 흔들리면 처음에 내가 내뿜던 순수한 생명력과 열정이 어느새 초조, 불안, 집착과 통제 에너지로 변질되거든요. 상대는 그 변화를 모를까요? 아니요, 반드시 알아차려요. 그래서 침묵으로 사라지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스스로 작아지고 위축되는 자리에 서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순간 조용히 내려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나 자신이 참 대견하다. 고맙다. 그동안 너를 그렇게 작은 자리에 두어서 미안했어. 그리고 이제라도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어요.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한 여성 에너지의 근원은 상대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통제하고 증명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고 맑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자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거든요. 사랑하면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잠시 우리에게 머물다 가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가 더 멀어졌던 이유예요. 모든 관계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사랑한다고 느꼈던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나 열렬히 꿈꾸었던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떠나갔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내게 다가왔던 그 시절 인연 모두가 신과 또 우주가 나의 운명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보내준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정성껏 받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 화나서 그냥 내다버려요. 도망쳐버려요. 위축하고 아파하고 원망하다가 힘들면 금방 또 다른 관계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 쓰라리고 아픈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바로 카르마,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감정이 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잠식당하고 있나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소나기처럼 먹구름처럼 잠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 감정 자체를 내 존재라고 착각하고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바라보는 것. 누군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감사히 맞이하고 또 떠나갈 때는 슬며시 툭 손을 펼쳐주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는 선물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세요. 이 바라보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여성의 에너지요. 진짜 건강한 여성 에너지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누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온전한 자신으로 빛날 뿐이죠. 그러면 그 빛이 필요한 또 다른 상황과 사람들, 좋은 관계들이 저절로 그 곁으로 모여들어요. 태양에게도 밤이 있듯이 진짜 여성 에너지는 자기 스스로 그 안에 어둠도 자연스럽게 품고 있어요. 늘 밝고 예쁘고 상냥하게만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슬프고 화날 땐 기꺼이 슬퍼하고 또 화를 내요. 가라앉고 처질 수 있죠? 괜찮아요. 그 모든 감정의 결을 다 수용하고 허락해줘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인위적인 테크닉을 쓰거나 밀당, 노력을 하지 않아요. 더 예뻐 보이려고 능력 있어 보이려고 억지로 꾸며내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냥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강력한 에너지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구태여 억지로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죠. 지나고 보니 저를 거쳐간 모든 관계가 정말 선물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작아지고 시드는지 알려줬고, 내 안에 숨어있던 유기불안을 비춰줬고, 확인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사랑받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방치해온 그 모든 역사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선물이요. 칼 융은 우리 안에 여러 여성의 원형이 함께 산다고 했어요. 그중 제 안에는 소녀가 있었어요. 순수하고 경이로워하고 새로운 것에 설레하고 또 사랑스러운 에너지였죠. 그런데 운전대를 그 소녀가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고 싶어 안다라고 확인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다려요.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하면서 스스로를 배반하고 작아지죠. 그 다음은 연인이에요. 연인은 그 누구보다 깊게 사랑하고 뜨겁게 연결되고 또 온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아름다운 에너지예요.
사랑의 깊이를 아는 힘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운전대를 연인이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신뢰라고 믿으니까. 그러다 그 사람이 내 세계의 전부가 되는 순간 나는 사라져요. 그의 크고 작은 반응에 나의 온 하루가 휘청거려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녀와 연인이 살고 있나요? 그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지만 그들이 중심에 서서 나를 운전하는 순간 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려요. 가장 아픈 순간이죠. 자기 기만, 자기 방치, 혹은 자기 배신.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게 된 또 다른 원형이 있어요. 여왕이에요. 지혜로운 여성. 자신만의 왕국과 정원을 가꾸고 다스리는 그 중심의 에너지죠. 여왕은 소녀, 연인 혹은 다른 원형들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원형을 기꺼이 품고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여왕이 소녀에게 말해요. 너의 순수함과 설렘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껏 누리렴. 다만 사랑을 구걸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맡을게. 이번엔 여왕이 연인에게 또 말해요. 너의 깊이는 정말 소중해. 누군가를 깊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너의 능력이야. 하지만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먼저 쏟아주자. 그리고 나서 너 스스로 온전히 충만해졌을 때 남는 에너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여왕의 중심에 서면 소녀의 순수함, 연인의 깊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게 투명하게 빛나요. 중심을 잃고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생명력을 고유하게 품고 있죠. 여왕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히 붙잡지도 않죠. 자기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빛나기 때문에 사랑이 다가오면 감사하게 맞이하고 또 떠나면 담담하게 보내줘요. 그 무엇도 그녀의 중심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빛나는 아우라를 지닌 그녀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왕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왕도 그립고 외롭고 또 새벽에 무너져 울기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왕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왕국으로, 자신만의 정원으로 기꺼이 돌아와요.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지녔기에 그녀가 왕국의 여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배신해온 그 역사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끊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곁에서 존재가 희미해지면서 공존하는 행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스스로 빛나는 태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아, 거울 속에 내가 오늘은 꽤 마음에 드네. 하루에 한 뼘씩 조금씩 나 자신에게 다가가요. 그렇게 조금씩 더 나 스스로 마음에 들어하는 버전의 내가 되어가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지금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정말 맑고 단단해요. 행복하고 설레고 밝게 빛나요. 근데 또 새벽에 무너져 울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치유 그리고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거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저와 함께 여기 목소리 정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정원에서 천천히 우리 안의 진실과 자유를 선택하기로 해요.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올 거예요. 거울 앞에서 깨끗하고 맑게 빛나는 우리 자신의 미소를 바라보는 그 순간. 여러분에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당신만의 정원에서 당신 자신의 왕좌에 머무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진실과 자유를 선택하세요. 평온하세요. 고맙습니다.